오늘 경기 후반의 흐름 좋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막판에 뭔가 경기 분위기 살아나면서 양 경기장에서 또 승리를 맛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선수들이 또 이렇게 힘을 내줬을지 함께 좀 정리해 보시면서 내일은 또 디데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벤트 있는 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주 초반에 조정을 잘 받아서 사실 뭐 크게 내릴 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상단은 좀 막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번 주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960선 내외권역에서 막히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2000을 뚫고 올라갈 만한 체력이 되냐, 아니면 모멘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래쪽으로 뭐 이제 연초에 우려가 되었던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일부 안정화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자리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결국엔 순환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내일 금통위 앞두고 내수주 많이 오르고, 뭐 제약바이오 지난주 후반까지 좋다가 주 초반 좀 깨지고 오늘 다시 오르고 하는 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냥 이 흐름 자체만 뭐 파도 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상승과 하락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떤 종목 공략할 것인가, 이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사실 경기 잘 못 보셨죠? 다른 경기 보시느라고요? 뭘 더 보였습니다. 아, 바둑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네. 네, 지금 아마 봤습니다. 예, 네, 보면 안 저희 되나요? 아니요, 게시판에서도 저희 방송 네. 게시판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저희 네. 방송 보시면서 옆에 한 켠에 좀 켜두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세계의 대결이니만큼 관심이 좀 네네. 집중되던데 예. 농담이었고요. 기계. 오늘 경기 열심히 보셨잖아요. 진단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계와 사람의 대결은 뭐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바둑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에서는 기계가 조금 많이 해준 것 같아요. 프로그램 그렇죠. 네. 예, 프로그램이 한 뭐 1000억 넘게 종가에 하던데, 일단 뭐 저희가 이번 주 초에 계속 뭐 왠지는 몰라도 뭐 분위기가 되게 목요일날 막 확 올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게 약간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하고요. 뭐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로는 뭐 다들 보신 것처럼 똑같은 견해일 것 같은데요. 뭐 유가 좀 밀리면서 이제 뭐 역으로 소비재 좋고 뭐 상품 좀 밀리고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면밀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라인업 먼저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제이시안 시스템, 2번 대우조선해양, 3번 한올바이오파마, 4번 롯데제과, 5번 웹젠, 6번 한국화장품제조, 7번 쌍방울, 8번 대우인터내셔널, 9번 메디프론입니다. 8번, 9번 타자 부진했습니다. 좀 뒷걸음질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잘했던 선수들, 쌍방울이 거의 상한가 근처를 기록했네요. 나머지 선수들 출루율 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특징은 어떤 것으로 보이세요? 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주일 내내 오른다라는 게 사실 뭐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순환적인 모습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 이제 몇몇 게임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았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알파고와의 대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제이시안 시스템, 뭐 사실 이 종목은 저는 좀 이 종목은 연관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CPU 칩에 관여가 돼 있는 뭐 AD 칩스라든가 아니면 푸른 기술 뭐 이런 종목 오늘 다 최근에 다 며칠간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막상 또 오늘은 관련주 보니까 별로 안 뭐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관련주가 이제 1등으로 올라왔고, 최근에 조선주가 상당히 좋은데 시각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좋을 수 있다도 있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좀 한계점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뭐 최근 며칠간은 대우조선해양이 뭐 2번 타자 칠 정도로 상당히 출루율도 좋았던 것 같고요. 금통위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 순환매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주는 롯데그룹도 그렇지만 CJ그룹도 오늘 좀 반등했죠. 네, 그리고 그쵸. 신세계가 어제 좀 많이 올랐고, 현대백화점도 미리 올랐고,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 한번 해주면 내수 경기 살리겠다는 의지니까 연관성 있게 보여질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히 악재 나온 거는 메디프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대체적으로는 뭐 대우인터야 그동안에 오른 거로 봤을 때는 잠깐 쉬어도 될 만한 자리라고 생각되니까 뭐 메디프론 하나만 조금 악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때 보이세요? 네, 일단 4번 타자 롯데제과, 일단 뭐 그 주식 유동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해소해 주려고 했던 부분, 액면 분할 효과가
저희는 이제 그 화장품 쪽 그때 아모레처럼 될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요. 주가 흐름이. 그래서 이제 거의 목표가 290만 원 본 쪽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거의 다 오늘 왔고요. 상당히 4번 타자로서 역할 잘해준 것 그때 같습니다. 예. 아모레 액면 분할할 때 분위기 어땠었죠? 바로 빠졌었죠. 조금 들고 나서 그냥 쭉쭉 빌렸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사실 아모레한테는 크게 모르겠어요. 먼저 새 나가서 먼저 움직였었던 것인지 별로 뭐 400만 원대에서는 그냥 조금 뭐 40만 원 하고 나서는 뭐 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600만 원이었나요? 400만 원 맞습니다. 맞죠. 400만 원대죠. 그리고 뭐 1번 타자 제이시연 뭐 오늘 이제 바둑 두고 있는데 뭐 이거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뭐 상당히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좀 쉬는 시간에 계속 조금씩 좀 봤는데요. 제가 바둑을 뭐 많이 들지 않고 잘 모르긴 합니다만 재밌더라고요. 저 같은 뭐 아마추어가 봐도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뭐 잘 해준 것 같은데 좀 시세는 상당히 좀 고점 라인에서 좀 급등락이 나와서 좀 매매하기가 수월했던 종목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웹제는 그 재료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조금은 이제 갖고 있던 분들만 좀 먹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오히려 잘못하면 물렸을 만한 그런 궤적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은 아까도 이제 마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양시장 합산으로 1등 나왔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내일도 한 번씩은 뭐 볼 수 있을 만한 내일 모레까지도 목금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할 것 같고요. 대우인터나 뭐 포스코 없긴 한데요. 이쪽 종목군들이 오늘 하루 만에 또 유가, 네, 그렇죠. 유가 따라 내려가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 또 메디프론도 또 3번 한울바이오 파마랑 좀 다르게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운영님? 네,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항상 이제 라인업에서 현대중공업을 조선주 쪽에 관심을 현대중공업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또 상승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조제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란 발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단 해당 기업이 이제 매각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제 올해 연내에 어떤 매각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작년도에 뭐 대규모 적자 나왔고, 근데 올해는 뭐 흑자를 크게 안 봐도 어떤 좀 재무 구조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많이 밝혔는데 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에 근데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M&A가 된다라면은 과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뭐 잠재적인 부실도 좀 있고 뭐 그게 지금 막 몇 조 단위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지금 주가도 뭐 얼마 전에 모 증권사에서는 1,000 얼마의 목표 주가를 제시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매각이라는 것은 물론 매각의 피주체이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정말 후려치듯이 가격을 싸게 받아버리면은 뭐 사실 매각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선 쪽에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현대중공업이 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좀 낮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 조선주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뭐 연초에 지금 뭐 수준 물량 없고 뭐 몇 월 달쯤 되면은 아예 이제 받을 일감이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주가 말라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 PBR 낮고 저평가 국면에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만약에 조선주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지수 2,000 가야죠. 근데 그거를 지금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뭐 조선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해운업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좀 이제 빅베스 관련해서 있었던 애들이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좋아지지 못하냐면은 결국에 2,000포인트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라면은 얘네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시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오늘은 좀 강했는데 약간은 좀 보수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허 위원님의 선수는 누군가요? 좀 관심 선수 알려주세요. 예, 오늘 4번 타자인 롯데제과입니다. 네. 네. 뭐 리포트가 이제 어제 8일자 어제 나왔던 거 보니까 저도 뭐 이 연구원을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인데요. 이제 내용은 이제 목표 주가 25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높였던 게 주요한 것 같은데 영업 가치 상향 나왔습니다. 지금 저수익 제품은 축소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롯데제과 쪽에서 구조조정 효과 나온다고 그러고 또 뭐 저금리 효과하고 또 롯데의 그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거의 뭐 완승한 것으로 나와 있는 그 신동빈 체제로 이제 혼자서 하는 걸로 가면 나중에 이제 좀 더 일본하고 한국 쪽에서 시너지 날 거라는 기대감들 거기다 이제 중간에 이제 호텔 롯데 상장 된다고 하는데 연결해서 중간 지주사격으로 이제 롯데를 넣는다고 합니다. 롯데 제과를 그러면 갖고 있는 지분 넘겨주고 꼭대기로 층으로 이제 신동빈 회장은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지주사격으로 쭉 내려오면서 아래 딸린 식구들까지 자산가치 재평가되고 뭐 지분가치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동안에 이제 한투 쪽 그 이경주 연구원 리포트 보니까 자기도 유동주식도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이걸 실제적으로 좀 할인을 줬었나 봐요. 한 10% 정도는 전체적인 뭐 수익이나 자산가치 대비로는 할인을 봐서 목표가를 250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 할인 요인이 없어져서 290으로 높였다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다 그냥 와버렸어요. 오늘 거의 290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로 전체 평균가는 이렇게 높지가 않던데 릴레이팅이 나올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보니까 PBR은 뭐 그만하게 나와 있는데 퍼는 상당히 뭐 같은 동종 업체 평균치로 봐서는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배 뭐 중반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도 워낙에 다 비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 봐서는 조금 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쪼개기 전과 후로 나눠보면 이제 재료 소멸되는 완전 쪼개지는 이후에도 같이 랠리가 나오려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지배구조 개선 이슈라든지 또 실적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롯데푸드라든지 칠성이 동일하게 좀 많이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롯데그룹 하면은 뭔가 주가 관리에 좀 소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터부시하는 기업 이미지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자분들께 좀 보통 통상적으로 좀 인식돼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기업의 총수가 좀 이렇게 바뀌면서 뭔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그 이번 주총을 통해서 뭔가 오너가 확실하게 뭐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세의 분위기는 그쵸.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롯데가 이제 이런 그 내부적인 형제난으로 인해서 그 어떤 도덕적인 모럴 해저드 같은 거를 또 그 지탄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은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 롯데 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들은 당연히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에는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좀 결정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뭐 아모레그룹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면 분할 이전까지는 굉장히 주가가 좋다가 예를 들어서 아모레가 400만 원 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40만 원 툭 떨어지고 나니까 너도 나도 샀는데 글쎄 제가 아모레를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사가지고 정말 재미를 많이 본 투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롯데그룹주도 만약에 롯데제과를 비롯해서 뭐 다른 고가주가 또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면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가격적으로 좀 떨어져서 좋긴 하겠는데 이 먹을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아마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액분 이후에는 원상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뭐 그런 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약간 좀 다른 점을 저는 보는 게 지난해 한 4월 정도 그때 이 액면 분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이미 뭔가 시기적인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화장품주들은 그 전에 이 연초에 많이 강했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액면 분할을 발표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싶은데요. 작년 한 해가 워낙에 또 화장품주가 좋았으니까 막 각광을 받을 만한 자리인데 이 음식료 업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막 시장에서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떠오를 만한 업종이 또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보수적인 업종이고. 제품 따라 다르죠. 그렇죠. 또 뭔가. 성장주라기 하기보다는 사실 좀 안전한, 대외 외풍에서 안전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어서 또 다른 선수도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올해 또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작년만큼은 안 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막 한미약품이 막 몇 배씩 오르고 이런 게 나왔는데 올해 물론 뭐 그런 업체가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작년처럼 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뭐 최근에 한올 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인트론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뭐 한미약품도 사실 뭐 3월 달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그 이외에도 몇몇 업체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뭐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큐리언스라는 기업도 오늘 종가에 좀 밀리긴 했지만 상장 이후에 연일 상승이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에는 좀 뭔가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거나 조만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군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단 대웅제약과의 어떤 시너지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총 9개 부분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2개 정도가 상반기 중에 뭐 임상이 끝나거나 거기에 따른 어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올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거다. 뭐 이쯤에서 된다고 하더라 해서 주가가 오르긴 할 텐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결국에는 되는 순간에는 주가는 고점 찍고 내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는 투자가 분명히 제가 볼 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최근에 이제 잘 움직였던 바이오주 쪽은 그러한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사실 바이오주들이 크게 관심 받지 못했는데 한올바이오파마 이 종목은 어제도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뉴스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들의 삼각관계 이 시간에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대웅제약하고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오늘 저희 라인업에도 있는 메디프론인데요. 일단은 좀 관계부터 설명드리면은 한올바이오파마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입니다. 그리고 대웅제약하고 메디프론이 같이 치매 치료제 개발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좀 결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메디프론 오늘 13% 급락하면서 9번 타자였고요. 또 대웅제약은 오르더라고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정황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메디프론이랑 헤어졌는데 왜 대웅이랑 한올은 오르고 메디는 빠지나 네. 뭐 이거 보면 일단 뭐 그걸 약간 한올한테 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저도 그 생각을 네, 그냥 단순한 거죠. 일차적인 단순한 생각인데 네네. 아마 대부분 그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매매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그거 내용 보고. 다들 이 네. 뉴스를 들으면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어떠세요? 메디프론이 이제 그 치매 관련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계약 해지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가 중단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또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 뭐 답변 같은 게 나왔잖아요. 지금 뭐 임상 진행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결국에는 대형 제약사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등락이 있었다 보여지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그것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사실 어제도 약간 조금 뉴스상에 좀 좋은 평가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뭐 실적도 좀 좋아지고 뭐 앞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이 좀 유망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네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트론 바이오도 그렇고 아이진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요. 뭐 에스텍파마라든가 이런 오늘 좀 주가가 한 4, 5% 이상 많이 오른 기업들 보면은 그날도 올해 상반기 중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좋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대웅제약이 일단은 좀 결별 수순을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실패할 것 같아서 발을 뺀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는데 일단은 좀 최신 뉴스 업데이트 해드리면은요 메디프론 쪽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함께 치매 치료제 임상 2상 추진하고 있다 얘기 나왔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은 좀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볼 만한 선수들 오늘 또 쌍방울이 급등을 했어요. 9명의 선수 가운데서 가장 성적 좋았는데 이렇다 할 뉴스는 없더라고요. 뭘로 보세요? 흑자전환 실적? 예. 근데 나왔고요. 그게 너무 액수가 작지 않나요? 뭐 10억 쌍방울 시총이 제가 얼마인지 잠깐 까먹었는데 시총도 작긴 해요. 시총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적자였다가 한 10억 벌면 한번 뭐 튀어 올라가는 그런가요? 거는 또 워낙에 이게 또 좀 낌새가 있었던 작년에 급등락이 한번 크게 나왔던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 움직일만 잘했다 보여주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21이평선 타고 한 2주 행보했는데 뭔가 나오면 나는 오르겠다라고 막 마음 먹고 있었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별주 중에 저런 모양에서 급등 나온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중에서 최근에 그 제노 포커스인가? 제노? 예, 맞습니다. 그 기업도 아마 거의
기술적으로는 저 패턴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아마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단발적인 효과로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과거에 또 중국 관련주로 이제 쌍방울이 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좀 기대하고 붙은 매기가 있을 텐데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허 의원님께는 웹젠 여쭤볼게요. 오늘 게임즈 네, 네. 괜찮았는데요. 네. 지금 웹제는 뭐 일단 중국에서 뭐 1등이라네요. 걔네가 아워홈. 아워홈인가요? 그 업체가 보니까 중국 뭐 모바일하고 또 웹보드 게임 뭐 개발 업체는 1등이고 퍼블리싱도 뭐 잘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대주주 들어와서 하면. 그리고 NHN이 사실 이제 그 뭐죠? 그 무슨 페이인가요? 그게 네, 지코가 광고하는 페이코. 아, 페이코인가요? 예. 그거 한국사이버결제하고 같이. 그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뭐 힘들대요. 돈은 되게 많이 넣었어. 거기다 한 1,000억 넘게 1,500인가 1,300억 쓴다고 그랬는데 뭐 했는데도 성과가 좀 세진 않는 것 같고 해서 또 이거 보니까 돈 한 2,000억 이거 팔아서 이제 다시 해서 뭐 한다는 거 보니까 재무구조 뭐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네. NHN은 좀 뭐 불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팔았어도 오늘 뭐 분석은 둘 다 좋아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NHN은 조금 뭐 힘들지 않나 싶고 웹젠도 일단 좀 올랐다 저렇게 음봉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또 우연찮게 네네. 지금 차트 지금 나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저번에 그 고점 부근 음봉하고 1월 초순인가요? 12월 네. 말인가요? 딱 정확하게 1대1로 대치가 돼버려가지고 좀 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음봉이 네. 좀 뭐 컸네요. 참여 네. 중에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있으니까 사실 뭐 게임주는 지금은 조금 보시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워낙에 최근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뭐 1인당 한도 금액 좀 풀어주고 했을 때에 뭐 그로 인해서 조금 영업 현황이 안 좋았던 애들. 뭐 최근에 NHN 엔터 같은 경우 저 주가가 좀 한 달여간 좋았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로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N 엔터는 사실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예, 뭐 크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할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그리고 또 그 네. 오신 오너분이 이 다방면에 이 관계도 좀 있고 지식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던 분이시고 해서.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잡스러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한번 찔러보고 전자결제도 한번 찔러보고 게임도 찔러보고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도 좀 찔러보고 했는데 사실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하나 좀 터지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터질지 언제 터질지는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일단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워홈이 아니고 아워팜입니다. 아워홈은 제가 이 국내에 있는 외식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쪽 급식하는 업체인데 약간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아워팜에 좀 이렇게 넘어갔다는 점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쯤에서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예, 오늘 뭐 개인 투자가 접근하기는 좀 힘들었던 기업이긴 한데 뭐 그래도 또 주가가 한참 또 많이 올라서 롯데제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는 롯데제과가 선정됐습니다. 거의 10% 가깝게 급등했어요. 9.4% 오른 280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일단 제가 얼마 전에 모코에서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인대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시장이 좀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을 느끼고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러한 어떤 흐름에 있어서의 과정으로 보시면 뭐 내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엔 다음 주 주초에 있는 FOMC를 앞둔 시점에서 관망 우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얘기가 좀 많이 있고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업종별로는 저는 좀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증권주도 좀 움직였고 그리고 뭐 내수주도 좀 움직였고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환시라든가 이런 쪽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내주 FOMC를 앞둔 시점에 관망 우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960이든 1980이든 2000이든 경기의 어떤 둔화라든가 침체에 대해서 상단에 대한 저항을 계속 경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으로 대표가 되는 저퍼주들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화학 정유와 같은 경기 민감성 업종군들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내수주
사실 이제 안 오른 부분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주력 수출주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꾸 이제 그냥 순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력 수출주가 오르지 않는다? 아, 그러면 지수는 뭐 사실 방향성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순환적인 움직임은 뭐 계속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FOMC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갑자기 시장이 뻥 뛰어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뭐 대체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크게 비관론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일이나 모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뭐 내주 이후를 예상한 뭐 저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수급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일단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한 방향으로 크게 쏠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만기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지난주 후반까지 해서 많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플랫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 참고할 만한 선수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고요. 네. 두 번째는 동원 시스템즈, 세 번째는 게임빌입니다.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메디포스트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뭐 장중에 한 9% 이렇게 오른 것 같았는데 사실 좀 예상 밖에 너무 많이 올라서 갖고 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상반기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뭐 한 5천억대 내외, 뭐 아주 크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최근에 메디포스트가 찾아보시면은 그 좋은 뉴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익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렇게 봤을 때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 쪽에 최근에 나쁘지 않은 만큼 향후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뭐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라고 해도 조정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작년에 한 10만 원대 호가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4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좀 안 좋게 전망이 되면서 좀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요.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죠. 1분기에는 뭐 실적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저점권역의 탈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2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게임빌인데요. 여전히 추세가 나쁘지 않고 한 달여 전과 지금의 그 실적 추정치가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또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는데 추세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포장하는 업체 맞죠? 동원그룹의 동원이 그 수산하고 포장하고 해가지고 한 3대 주력 사업을 가지고서 가고 있는데 동원 시스템즈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캔 포장을 포함해서 여러 아시아권역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아마 좀 사업 규모가 좀 많이 커져서 올해 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3번 타자 메디포스트, 4번 타자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5번 게임빌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선수로 구성해봤습니다. 내일 경기하신 데 참고해보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